국민의힘 그 정견 발표에 이름은 되게 그럴듯하게 7분 비전 발표라고. 저도 이제 그 막 시간이 더럽게 없는 가운데 비판을 해야 되는 저는 안 봤어요. 영상을 봤거든요. 전 봤습니다. 그랬구나. 잠깐만 이덕준 변호사 네.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 근데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니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기사를 봤습니다. 저 봤어요 일부러. 아니 동영상 코미디인데 그거 봐야 돼.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에 꼭 보겠습니다. 한 4인 나오면 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내가 막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조중동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안 봐? 내가 안 보고 좀 건강을 챙기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안 보고. 제가 다음부터 꼭 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다음부터 꼭 보겠습니다. 처갓집 재산도 없고 이씨. 그래서 대통령 못 하겠구나. 그 문제네 그거. 아무튼 그거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웃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자세히 봐야 얼굴 떠오르는 인간들 있잖아요. 장기표 뭐 이런 장기표 씨, 뭐 장성민, 박찬주, 박찬주. 그저 갑질로 논란이 됐었던 바로 그 자기 그거 이제 법적으로 뭐 쉴드 됐다고 이야기하던데 아니에요. 공관비용 갑질 그거는 법적인 문제에서 좀 삭득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 나오고. 우리 교환이 형도 거기 계시고요. 반가웠어요. 오래간만에 엄청 재밌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저 빵빵 터지면서 봤는데 한교환 쪽에서. 할 얘기 근데 많은데. 진짜로 제가 뭐 다 봤는데 유일하게 그 박찬주 그분은 제가 스킵했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서 스킵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그놈의 미국 동맹 왜 그렇게 미국 동맹 외쳐야 되는지.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 미국 동맹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 잘하겠다고. 더 이상 어떻게 미국하고 동맹을 해. 그들의 미래 비전은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한 요 두 개. 그리고 한장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부분들 보이는데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자기들이 와서 더 계승하겠다는 건데 이게 민주당의 비전 발표인지 국민의힘의 비전 발표인지가 참 웃겼었고 저는 뭐 윤석열 씨는 이따 까겠지만 그 메이크업 받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 안동 화이탈 보는 줄 알았어요. 그 얼굴이 이게 여기가 살 이게 쭉 처지면서 그게 상당히 좀 새날 단독 윤석열 안동 하이탈. 네, 참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왜 한교안 씨가 되게 웃겼냐면은 이분이 7번째 나왔는데 제가 럭키 세븐이니까 하하하하 그러면서 벌써 시작되었나요?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분이 뭐 정상국가 만들겠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같이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팀씩 10억을 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365일. 뭐 5년이면 이것만 하더라도 1조 8천억인데 중요한 게 한 달 동안 배틀을 해가지고 거기서 서서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가 평가를 하는 팀에 10억을 주겠다는데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그 소상공인이든 뭐든 이렇게 배틀을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고 야, 이분이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뭐 신인간복지를 위해서 뭐 인간다운 삶을 만들겠다고 내각의 30%를 3, 40대로 채우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준석 같은 분들 30, 40% 채워봤자 꼰대 마인드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더 마지막에 웃겼던 게 그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없애겠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수기로 투표를 하겠다. 1번이에요? 아니 난 그거는 나쁘다고 보진 아니,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 디지털 시대의 명함인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냐면 그 개표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아서 하는 개표가 아니라 투표소에서 바로 수개표하면 오히려 훨씬 빨라져요. 저는 수기 투표 얘기로 지금 잘못 들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일본식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맥락을 못 짚고 지금 그쪽 극우에만 지금 황교안 씨가 매몰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고요. 저도 얘기해도 돼. 좀 네. 뭐 더 설명 남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우리.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원희룡 씨 같은 경우도 뭐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명동에 가서 자기가 뭐 느끼고 왔다는데 제주도 가서 좀 그런 거 좀 느끼고 계시지 왜 여기 와서 이러시는지 뭐 방역이 힘들 때 국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본인이 지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 대선 버스가 출발했다고 하는데 출발한 사실을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모른다. 윤희숙이 덮었죠. 네, 모른다. 윤희숙이 그래서 덮었죠. 눈물이 어. 덮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좀 아쉬웠겠다, 안타깝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번 하계회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이랑 논란이 많았잖아, 윤석열이랑. 근데 결국은 용두사무위로 그쳤다. 용두사무위로 그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좀 내용을 좀 보면 윤석열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지원, 홍준표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 최재형 새정치, 유승민 중도 확장. 이거 뭐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10년, 20년 전 이거 네. 저번에 얘기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합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자 퍼레이드 아니면 바르게 살자 퍼레이드에 불과했다. 그래서 대선 버스는 출발했지만 그냥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냥 버스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운하네요. 저 지난 총선 때 저하고 격하게 경쟁했던 우리 안상수 후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세요. 안상수. 우리 안상수 나왔어요. 나왔네, 안상수. 제일 네. 멋있었는데 왜 뭐였냐면 멋있었죠. 쓰레기 네. 이거 뭐야 통과 네. 빗자루를 들고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문정부의 모든 적폐를 쓸어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일 코미디였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지금 비전 발표회는 12명이 참가했지만 이달 말까지 후보 등록을 합니다. 이달 말 29, 30, 30일, 30일 이렇게 양이들간 하는데 이때 등록하지 못하면 국민의힘 후보로는 더 이상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이 빠져서 12명이고 여기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데 의외 인물들 막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의외 인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대선 자체를 약간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이분들도 은근슬쩍 대선을 이렇게 싹 집어넣고요.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정책 경쟁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는 그 윤석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홍준표 씨의 공약이 되게 눈에 띄던데 대통령 4년 중임제 요거 민주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해 임마. 자 다음에 정시 위주 입시 개편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만 요게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한 그런 아젠다를 갖고 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고시 부활 요건 사준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죠 지금. 다음에 한미 간 나토식 핵 공유 협정 요거는 여기 이제 극우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 핵우산 쓰자. 우리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핵을 무장해서 살벌한 전쟁 상황을 만드는 게 낫겠어요. 좀 모자란 소리고요. 교육방송을 제외한 방송 민영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이게? 그래도 저는 그 11명 중에서 그래도 홍준표가 제일 좀 제대로 된 발표다운 발표를 좀 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 얘기를 아직 못했는데 말이 끊겨가지고. 네. 저는 이 비전 없는 이 학예 발표회 갔다라고 얘기를 세게 하신 의원이 홍준표 의원이었잖아요. 근데 홍준표 의원 부분을 제가 다시 돌려봤는데 그분도 학예회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후보들이 도대체 그 세트도 그렇고 내용으로 만들어 온 PPT 자료의 그 서체나 모든 게 정말 저는 한 80년대 스타일로 다들 레트로 이걸 지금 향유하고 계신 건지 어쩐 건지 진짜 묻고 싶었고 그 황교안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이런 얘기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말씀 해주시는 느낌 이상 이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서 저는 이준석이 당대표로 앉아 있으면서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당대표 세울 때 국민의힘의 새로워진 모습을 바라셨던 열망이 모여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12명이라는 이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겠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또다시 야당복이 생긴 거구나라는 거를 맞습니다. 여기서 딱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화계 수준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면은 우리가 그 국민의 힘이 이것 때문에 되게 좀 조롱거리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전 웅변 발표해 보는 줄 알았어요. 웅변 발표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여러 명이 앞에서 하려다 보면 누군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인데 못하는 애는 쭈삣쭈삣거리잖아요. 딱 일어서 가지고 막 이러잖아. 이러면 이제 주변에서는 막 웃어요. 막 웃거나 이제 부모님들 키드 크면 다른 부모님 키드 거리면 이제 그
아이의 엄마는 창피하잖아요. 방송 어렵게 만드시. 창피해하고 막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애 잡들이 하잖아요. 내가 너 이러려고 개인 교습 시키냐? 내가 너 이러려고 유치원 보냈냐? 뭐 학교 보냈냐? 이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시키지 마 이러면서 이제 가정의 분란으로 남듯이 이번 학예가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만 잠깐만 들어볼게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이 여기서 보긴 본 거예요. 전체 맥락은 코로나로 네.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워딩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가 가난할 때 이런 이야기거든요. 빈곤과의 전쟁을 아니 빈곤하고 왜 전쟁을 해요? 빈곤을 아니, 빈곤을 구제해줘야지. 구제해줘야지. 세금 걷지 말자면서요. 근데 어떻게 아니, 전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빈곤을 압색하겠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거기서 듣는 거야. 새날 방송을 듣는 거야. 근데 새날에서 쓰는 워딩 양극화 해설을 표현을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니 나는 빈곤을 압색하겠다고 들려가지고 굉장히 웃겼거든요. 이게 그러면요. 이게 말뿐인 허명인 게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려면 첫 번째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지를 강화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니까 이게 범죄도 아니고 전쟁을 선포한다는 말은 그 빈곤이 범죄처럼 악일 때 가능한 워딩이에요. 웬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해? 제가 80년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분들 사고는 80년대 멈춰있는데 왜 거기 참모들까지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윤석열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없겠죠. 아니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조국이나 드루킹이나 김경수나 추미애가 있을 턱이 없잖아. 별 미친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조국, 김경수, 추미애도 없다고 하면은 전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당신 하나만 없어져도 이 제2의 조국이나 제2의 추미애나 제2의 김경수가 나타나서 당신과 싸우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제2의 조국, 제3의 추미애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제 정견 발표 하계 보면서 상대적으로 느낀 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품격이나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급이구나. 뭐 이분이 네거티브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책으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당이 더 돋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추미애 캠프 입장문이 저는 굉장히 시원했는데 윤석열한테 한 말이에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회동, 주요 재판부 사찰 혐의와 각종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는 사상 첫 불명예 징계 처분을 받은 분의 낮아진 자존감과 과도한 피해망상을 드러내는 허언에 불과하다. 아마도 겉으로는 의수되며 국민의힘을 휩쓸고 다니지만 사실은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분들이 아닐까 싶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생긴다면 없어져야 할 것은 TV토론과 도리도리와 쩍벌이 아닐까 싶다. 근데 없어지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라면 기자회견 같은 건 전혀 없을 거고 국회 연설 같은 건 없이 그냥 그 대변인을 통해서 전원 정치만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모든 행사는 서서 하는 행사. 앉아서 정상회담도 앉아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서서 정상회담 하면서 좋은데 스탠딩 예. 토론? 아니, 스탠딩을 하면서 우린 이미 그런 정부를 경험했습니다. 쩍벌을 없애려고 박근혜 하지 정부가 않을까? 그랬어요. 질문도 없었고, 그리고 국민과의 만남도 없었고, 실제로 그런 정부였고, 그 시즌 2를 보게 될 것이 이제 윤석열이 많이 윤희숙과 대선 윤석열이 같은 선상에 있는 이유가 내로남불이거든요. 민주당을 공격했던 바로 그 키워드요. 윤석열은 자기 주변이 깨끗하나. 조국 추미애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거질적인 적폐 중의 적폐였던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드러났어. 그거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빡칠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비리로 징계를 받고 지금 수사까지 공수처 대상인 사람이 뭐 윤석열 정부에는 조국도 없고 김경수도 없고 뭐 추미애도 없고 이런 이야기 하면 엄청 빡치지. 왜냐하면 추미애가 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실제로 그 같은 검찰이어서 사실상 뭐 비호를 받았던 한동훈 그리고 그 특수부 계열의 검사들 다
장모님, 뭐 윤우진,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온갖 비리가 기득권이기 때문에 살아남고 있어서 호가호시, 그러니까 뭐랄까 부유를 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뭐 윤석열 정부는 조국이 없네, 뭐 추미애가 없네, 김경수가 없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원천 맥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김경수나 이런 사람이 뭐 장모님처럼 뭐 검사 사위를 이용했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행위를 해갖고 뭐 돈을 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죠. 조국 장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면 검찰 개혁하다가 결국에는 비리 하나도 안 나왔어. 뇌물 한 건 받은 게 안 나왔다고. 네. 이런 미친놈들이 윤석열 자체는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낮아진 자존감과 과도한 피해망상을 드러내는 허언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윤희숙 사건 보면서 엄청 찔리는 것처럼 자기는 훨씬 더 큰 도둑놈인데 난 안 걸렸지롱 하는 이런 짓거리하고 자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게 우리 추 장관님 진짜 이 부분 여기 와서 지금 읽었는데 사실은 밤마다 꿈에 나타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이거 듣는 순간 내일부터 꿈에 나타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 윤석열 후보 꿈에 아마 밤마다 진짜 추미애 장관 나타나실까봐 쫄지 않을까 이거 보면서 그래서 야 진짜 추미애 장관 촌철살인이다. 이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재명 캠프도 약간 맥락이 다른 논평을 내놨는데 자신의 철학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 토론회를 피했지만 자신의 무지는 숨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토론회는 피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견 발표회로 바꿨잖아요. 비전 뭐 발표회인가 뭔가로.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이제. 지금 7명이 12명, 그러니까 7분씩 12명 해가지고 대략 80만 6분 정도, 거의 100분 가까이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 다 합치면은 그 정견 발표 7분씩 하고 이걸로 끝일 거냐. 오히려요, 맞으려면 빨리 만든 게 낫을 수도 있어요. 토론도 한번 해봐야 경험이 생기지. 그렇죠. 윤석열이 토론해 본 적 있어? 근데 지금 그 한 번 피했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끝까지 다 연설들을 안 듣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이석하고 참 보기 드문 광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유승민이 예. 거기에 한마디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지고 지금 남아 계신 몇 분한테 감사드린다고 하는데 진짜 그만큼 매너가 기본적 없다. 예의도 기본적 없어요. 예의가 예.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정권을 얻으려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만 보셨던 거예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방역 방해 같은 거잖아요. 같이 팔고도 붙여야 될 때 가짜뉴스 쏟아내면서 백신 맞지 마세요. 위험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우리는 왜 백신이 없어? 사실은 백신이 없는 가운데 백신이 좀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급이 좀 힘들었던 부분에는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커요. 왜냐면은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엄청 조장해서 우리 정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 마찬가지죠. 경제 엄청 잘했는데 경제 폭망이라고 난리치고 다녔죠. 지금 이게 뭐 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향을 버리지 않으면 아직도 색깔론 들고 나와가지고 대선 후보랍시고 한미 동맹 어쩌고저쩌고 개소리하는 코로나 이후에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대면에 한 정상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미국도 이제는 상호 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어. 그 정도로 국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대해놓고 뭐 한미 동맹이네 만에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군이 철수를 해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주국방 차원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겁쟁이들이 전작권만 돌려주려고 해도 못 돌려줘 하면서 이명박근혜가 계속 미국한테 던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져오려고 했어. 자주국방이 중요하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게 또 연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한미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나쁜 것처럼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습성 버리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 얘들
영원히 정권 못 잡습니다. 근데 이제 푸나님 관련해가지고 푸나님이 그래도 국민의힘에 애정이 있으시네요. 전 한 번도 국민의힘이 집권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집권하려면 맨 먼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벌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애정의 차원이 아니라 애정이 전혀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중도층들한테 국민의힘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전 발표라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우리 지금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 본인들이 내세운 비전 발표 정책에 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이라든지 한미 동맹, 북한과의 관계, 뭐 국방 이게 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자기들이 좀 계승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내용들 진짜 보시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엄청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저도 안 보는 안 들은 귀 사고 있지만 한 번 정도 들어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이 내가 이제 예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중도층 들으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리면요. 국민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는 현 정부를 돕는 쪽으로 가야 돼요. 대표적으로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수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평화가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쪽 국민의힘 사람들이 국민한테 어떤 안심감을 줘야 되냐면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평화는 유지되겠네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남북 관계가 정권이 바뀌면 나빠지겠네. 방역도 마찬가지예요. 방역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방역 똑같이 잘하겠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면 남북관계 나빠질 것 같고 방역도 나빠질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식으로 남게 되면 국민의힘은 정권 못 잡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실제로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가 잘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가장 역대급으로 높아요. 그런데 무슨 정권 교체입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 아니야. 못하면 바꾸고 잘하면 계속 시켜주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떤 철학도 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했어. 막상 투표장에 가면 찍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저쪽 주자들 중에 한두 놈이라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심지어 중도 보수라고 하는 유승민까지도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았잖아요. 막담만 하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그 스포트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에요. 최재형하고 똑같이 반문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하는 메시지만 냈잖아요. 대통령 절대 못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권 못 잡는 거예요. 정치가 희화되는 것 같아서 전 참 같은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웠는데요. 이 현실 상황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푸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대선 주자들이 가지고 나온 민주당의 후보들이 가지고 나온 아젠다나 뭐 이슈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단계와 비슷하게라도 흉내를 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거든요. 우린 이미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쳤고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부조차도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체계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었고 전 하다못해 뭐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내지는 또 더 나은 대안 제시라도 누군가는 해줄 줄 알았는데 오세훈보다 못해요. 오세훈은 안심소득을 들고 나왔었잖아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이 다음 정권에 기대하고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선 국민의힘 대선 뛰어든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내가 민주당의 후보랑 어떤 경쟁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 이런 좀 스탠스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 윤석열이라고 하면 자기가 확실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1등은 누구지라고 염두에 두면서 타겟을 정했어요. 타겟을 정하고 공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승민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유승열하고 최재형을 좀 까듯이 말을 한 게
좀 반문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싸울 사람은 저쪽 당의 1위 후보랑 싸워야 되는데 왜 계속 반문하냐. 그럼 자기들이 진다라고 하면서 그런 그 1위 공격을 좀 한 것처럼 예. 어쨌든 그런 생각 안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잠깐 내 입에 단 이것만을 계속 취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저쪽이 가장 그 피하고 싶었던 이쪽의 낙인 효과가 막 부패 비리 정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LH를 통해서 반격을 해갖고 먹혔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니들도 음. 똑같은 더러운 놈들이다라고 하는 그걸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스건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나왔을 때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과 다른 뉘앙스로 뭔가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이 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당장 뭡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 같은 문재인 정부 막 반대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더 선명하고 시원한 사이다를 줘야 되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세질 극우 형태로 수밖에 가면서 데뷔 자체를 뭔가 이렇게 욕 처먹으면서 데뷔하시는 정치인들 처음 보거든요. 아예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버리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특정 시점 가면은 저쪽 세력들 중에 다수가 정권 교체 포기하는 시점을 갈 텐데 그 시작점이 이 비전 발표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잘하고 있고 경제도 잘하고 방역도 잘하는데 정권 교체하자는 말에 선동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쪽으로 정권 넘어가면 또 대한민국 또 한 10년 후퇴합니다. 네.